격자암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수적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항연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죠. 이항연산은 이항할 때 이가 항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집합 연산이라는 게 어떤 집합 S에서 곱하기 S에서 다른 S로 가는 어떤 연산이 있을 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낼 때 두 원소가 있으면 이거를 A 더하기 B 혹은 A 도트 B 이렇게 표시를 하죠. 두 번째, 자, 가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벨리언 그룹. 가환군은 이항연산이 있고 그 이항연산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성립하고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랑 똑같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이제 가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법칙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왜 필요할까요? 이항연산은 이제 닫혀 있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연산을 했을 때 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하면 다른 원소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닫혀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합법칙은 그 원소에서 A 곱하기 A 도트 B라고 생각을 해요. A 도트 A를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보통 A에 삼승 이렇게 씁니다. A를 n번 곱하면 A n승 이렇게 거듭제곱을 쓰죠. 이제 이게 덧셈으로 쓸 수가 있고 곱셈으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덧셈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닌 경우는 곱셈으로 쓰고요. 근데 원칙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결합법칙은 왜 필요하냐면 A의 삼승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A 곱하기 A라고 할지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르면 이걸 이제 A의 n승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합법칙도 있고 교환법칙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렬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집합에서는 이제 행렬 제외하고는 이제 가환군. 가환이 아닌 경우는 비가환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환군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등원. 자, 모든 원소랑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원소고요. 역원은 항등원을 만드는 원소.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집합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정수집합.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건 더하기에 대해서 이게 가환군이 됩니다. 그런데 정수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면 이거는 가환군이고요. 이건
이거는 군이 아님. 왜 그러냐면 곱하기에 대해서 자 이항연산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는데 교환법칙도 성립해요. 항등원은 0이 항등원 1이 항등원이에요. 그러나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의 여건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환군의 경우 완전한 연산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제 더하기라는 연산 혹은 여기서 도트라는 연산이 하나가 딱 있는 거죠. 여기는 이런 거는 구는 아니지만 세마이 그룹이라고 하고 불완전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여건이 없음. 여건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을 때 세마이 그룹이라고 하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3번에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연산이 있는데 한 개의 완전한 연산하고 한 개의 불완전한 연산이 있고 둘 사이에 배분 법칙이 성립하면 이것을 이제 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아까 지하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이러면 지하고 더하기는 이거는 이제 그 가환군이 되고요. 지하고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덧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고 여기서는 스타라고 해서 스타가 아니라 0을 빼는 거죠. 이거는 G에서 0이라는 것을 빼는 차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미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한 배분 법칙이 성립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B 더하기 C 곱하기는 종종 생략합니다. A, B 더하기 A, C 이게 배분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환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 G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체라는 게 있는데요. 필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완전한 연산이 있고 이거 세마이 구는 거는 여건이요. G가 G에서 0을 뺀 것이 곱셈에 대해서 세마이 군이 된다는 것은 여건이 없어서 그렇죠. 원소들의 자, 두 개의 완전한 연산과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하면 이거 체라고 합니다. 체의 이그젬플은 뭐가 있냐면 가장 그러니까 유리수 Q 이렇게 실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수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보통 이제 유리수라고 했고 유리수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을 사실 정의할 수 있어요. 연산이라는 게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에서 다른 유리수로 가는 함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산은 많이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한 연산이냐 혹은 불완전한 연산이냐 혹은 이제 그냥 아무 성질이 없는 연산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연산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라고 더하기 곱하기라고 써야지 곱하기 더하기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Q를 곱하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Q에서 제로를 뺀 다음에 더하기를 생각해야 돼서 이제 항등원이니까 1이군요. 1을 빼고 생각해야 돼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도 써야 되고요. 복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산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이제 연산자 더하기 곱하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유한체라는 게 있어요. 자, Q나 R이나 복수수는 다 무한계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더하기랑 곱하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있습니다. P가 소수일 때 G마드 P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원소냐면 0, 1, 2 이렇게 가서 P-1까지 집합인데 더하기를 하면 정수의 더하기고 곱하기를 하면 정수의 곱하기입니다. P는 소수. 근데 이 경우에 이제 P-1하고 만일 2를 더하면 P가 되잖아요. P-1 더하기 1이에요. P예요. 이거는 P로 나는 나머지로 생각해서 0으로 대응시키는 게 여기서의 법칙입니다. 곱하기를 해도 모두 다 P를 넘어가면 P로 나누어서 0, 그 나머지를 택하는 게 유한체입니다. 만일 P가 소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환이 됩니다. if P 소수가 아니람.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가환구는 완전한 연산 하나, 완전한 연산이라는 게 이항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항연산에 이제 결합법, 교환법칙, 항등원, 여건 성립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산 하나랑 불완전한 연산이 하나가 있는 것들을 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두 연산 사이에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각자 G 플러스가 군이고 G 곱하기가 군이다. 뭐 G에서 0 뺀 게 거랑 X가 곱셈 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굳이 환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겠죠. 환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 두 사이에 배분법칙이라는 특별한 성질로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체는 이제 완전한 연산이 두 개가 있고 둘이 서로 얽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대수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가. 근데 이제 요 계열과는 다른 이제 또 그 것들이 있어요. 뭐냐 벡터 공간인데요.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은 어떤 거냐면 가환군인데 상수배가 가능한 거예요. 가환군의 예를 들면 R의 n승 이런 게 가환군이에요. 이거는 원소들이 A1부터 뭐 이렇게 쓰면 AN 원소들이 있고 이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n 차원, n2인 경우 보면 이제 이런 평면에 있는 어떤 점으로 이루어지고 n2라면 어떤 한 점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때로는 요거를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어서 요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R에는 가환군 더하기에 대해서 군일 뿐만 아니라 연산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수배예요. 상수배는 뭐냐? 이거에다 R배를 하면 R배만큼 이렇게 커지는 게 상수배예요. 그래서 자 R에 이렇게 볼까요?
R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수배를 그 상수는 여기 상수배는 이제 보통 여기서 R은 실수. 그러면 이거는 실수 벡터 공간 뭐 이렇게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그젠플은 Rx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AZ Rx에 뭐 이거는 실제로는 A0 더하기 A1X 더하기 따따따 해서 ANXN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n차 다항식들을 다 합친 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고 AI는 R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들이 유니언. N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들을 다 합쳐야 되니까 N을 계속 키워도 되겠죠. 6번 모듈. 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죠. 사실 이것까지 다 배우면 이게 수학의 전체 그 대수학의 1, 2를 다 커버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모듈은 뭐냐면 가환군인데 상수배가 아까 있다 그랬는데요. 상수배가 이거는 필드에 의해서 상수배가 있으면 이거는 환에 의한 상수배를 하는 상수가 환인 그 경우예요. 예를 들면 GN 이거는 G 마줄이에요. 정수 n개를 하는 거는 이건 G 마줄. 조금 아까는 R 벡터 스페이스였는데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X라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듈입니다. 자, 이전의 암호에서는 자 보시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전의 암호에서는 어떤 것들이 쓰였냐면 이게 RSA는 환 G마드 N에서 이루어졌고요. 엘립틱 커브라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산러구는 파이나이트 필드 G마드 P에서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여기서 N은 이제 PQ 꼴에였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는 최근의 암호는 이 모듈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G마드 P의 N승 구조 이거를 격자라고 부르고요. 이쪽에서 암호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격자랑 거기에서의 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자라는 건 이제 레티스라고 부르고요. 격자 격제 기반의 난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격자. 자, 레티스라는 것은 자, 모줄이라고 지마줄을 격자라는 건 사실은 이제 지마줄을 얘기하는 거랑 동일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호로 쓰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가장 간단한 게 GV1 더하기 G. 기호로 주면 이건 정수 배해서 V1 더하기 A. 정수계수로 VI들을 선형결합한 것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VI들은 혹은 이렇게 VI들은 꼭 정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수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들이 n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선형결합이에요. 이게 G마줄이 아니라면 n차원 공간에서 n개 벡터들이 있으면 그 선형결합하면 전체 벡터 공간이 되는데 전체 Rn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를 참고로 RV1부터 RVN은 Rn이 돼요. if V1부터 Vn이 linearly independent. 소형 독립이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 n이 2인 경우를 보면 V1이 하나가 있고 뭐 V2가 있다. 그러면 이 V1의 선형결합들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점들, 요 겹치는 점들이 다 레티스의 포인트들이 되고 이것들을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격자 및 격자점. 자, 격자에서 자 베이시스를 볼게요. 2번. L이 기분어 레티스 L을 이제 뭐 Rn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V1 is called a lattice base. 이제 기저라고도 하죠. 기저. if 뭐냐면 they are 선형 독립, linearly 선형 독립이라는 건 서로 선형 결합을 해서 애를 만들 수 선형 결합을 해서 0을 만들 방법이 0배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을 스팬한다. 뭐냐면 L의 모든 원선은 선형결합으로, 이걸 이제 선형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선형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기저라고 부릅니다. 기저. 몇 가지 이제 격자에 대해서는 뭐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암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난제와 그 다음에 암호로 들어가겠습니다. 난제로는 이제 CVP하고 SVP라는 난제가 있어요. 이제 격자 난제. 이제는 이제 일단 레티스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분 레티스 L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실수 공간, n차원 실수 공간에 있는 레티스가 있고, L에 대한 이제 베이시스가 주어졌어요. 자, 이전에 잠깐만, 기전은 유일할까요? 이게 질문이 베이시스가 유니크할까요?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 이런 격자가 있을 때, 위에서 볼까요? 그냥 위에서 보면 자, 조금 아까 이 두 개가 기저였는데 실은 이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도 나머지를 만들 수 있지만 기저는 이제 다른 벡터,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 갖고도 만들 수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한 거는 뭐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갖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크하지 않아요. 근데 자, 어떤 기저가 주어졌을 때 좋은 기저를 찾으라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몰리스트 베이시스 프라블, 이거는 좋은 기저. 이건 그냥 휴리스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엄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좋은이 뭔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직교에 가까운 기저예요. 저 아까에서 보면 새로 만든 파란색 기저는 직교에서 좀 더 멀어지니까 나쁜 기저가 됩니다. SBP라고 부르고 SVP, 스몰리스트, 스몰리스트 벡터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SVP. 이건 뭐냐면 find a non-zero shortest non-zero 벡터. 격자에서 가장 짧은 0이 아닌 벡터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까 뭐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들죠? 편의상 이렇게 가볼게요. 원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 가까운 벡터가 만약 기저가 이거 이 벡터랑 예를 들어서 이 벡터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둘 중에서 가장 작은 벡터를 찾으면 그게 기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요 빨간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요 벡터는 선형결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뭐 그렇게 어렵냐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이게 언제 어려우냐면 if 디멘전, 이제 n을 디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디멘전이 크면 그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리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언제까지? 200차원 정도가 되면 못 풉니다. 100차원 이하까지는 풀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CVP 문제 봅시다. CVP는 격자 위에 기분어 타겟 W. 자, RN에 있는 W가 있을 때 find a closest 어가 되는 건 closest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closest 이건 넌제로 제로여도 돼요. closest lattice element. 자, 즉 이런 원소가 주어지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원소 요거 혹은 요거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거, 요 놈이겠다. 뭐 이런 걸 찾는 게 클로즈드 베스트 프로블럼인데, 이것도 보면 2차원에는 4개 중에 비교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요런 게 가까운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뭐 4개 정도. 근데 3차원이면 아마 8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2 to the n 후보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CVP 문제도 n이 증가하면 무작위 익스포넨셜리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전적인 문제들이에요.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격자 문제예요. 격자의 난제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은 이제 다 언제 풀리냐면 이게 스몰리스트 베이시스가 있으면 거의 직교 기저가 있으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거의 직교인 기저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직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직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 직교라고 그러면 일단 베이시스 엘러먼트 중에 가장 짧은 게 쇼티스트 넌제로 벡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포인트가 있을 때 가장 짧은 거는 이것을 정사형을 해서
이제 길이를 재면 돼요. 각 이게 선분들하고 각 요 뭐죠? 이 선들하고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난제들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가 베이시스 기저라는 걸 레티스라는 걸 주려고 그러면 기저를 하나를 정해줘야 레티스가 특정이 될 거잖아요. 스파스파이가. 레티스는 이제 기저로서 정해주는데 기저를 잘못 주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언제 문제가 쉬워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나쁜 기저를 줘도 한두 번 연산을 통해서 갑자기 쉬운 기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격자는 1970년대부터 70년대 후반부터 널리 연구가 됐지만 암호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난제는 조금 다른 난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worst case, average case, equivalent 이런 난제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문제를 주었을 때 아까처럼 이제 기저를 이렇게 특정해서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기저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도 이 문제가 충분히 어려운,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제일 어려운 문제랑 동치다, 랜덤하게 잡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는 LW 문제라고 부르고요. 러닝 러닝 with error problem.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분 A, 이 사이즈를 제가 길쭉한지 뚱뚱한지 교육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G, P의, 그러니까 P로 나온 나머지들의 집합, 잉여류를 생각하는 건데 M by N이라고 하면 원소는 G마드 P에서 갖고 M by N 엘리먼트예요. and B는 이제 N by M by 1인 거고요. A 좀 짧은 거고 S 더하기 2가 주어졌을 때, 아이고 이거를 쓰지 말고 여기다 써야 돼. 여기서 이제 2가 find S 자 2라는 것은 카이의 n승이라고 이렇게 쓸 텐데 이건 뭐냐면 자 이게 긴 거 짧은 것 중에 M이 M보다는 N이 훨씬 큰 거예요. 이제 카이라는 것은 이제 2를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랜덤하게 뽑는다 그럴 때 이렇게 달러를 쓰는데 -1 이렇게 작은 수 중에서만 n승, 그러면 이제 n개의 코에피션트를 고르거나 혹은 2는 이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제로를 중심으로 하고 로라는 표준 편차, 이거는 보통 2.6 이 정도로 씁니다. 암호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예에 대해서 이걸 찾아내는 것을 러닝 위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 뭐죠?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분포가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들어주는데 0을 뽑을 확률이 매우 높고 -1이나 1일 확률은 좀 더 작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로랑 마이너스 로 사이에 요 원소들을 뽑을 확률이 3분의 2, 그러니까 68%. 2로하고 -2로 그러면 시그마를 쓰는데 보통 뭐 2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95%. 그 다음에 3로까지 되면 물론 -3로에서 3로까지죠.
그럼 이제 99%가 되는 이런 분포를 이제 가우시언 분포라고, 노말 정규 분포라고 했죠. 이 노이즈는 작은 걸 뽑는데 매우 낮은 확률은 좀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뽑았을 때 이 문제들을 러닝 위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그젠플을 들면, 자, 1, 2, 3, 4, 5, 6에다가 이제 비밀이 7과 8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서, 이건 더하기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어떤 값을 주었을 때 이 값을 줄 때 이제 7, 8을 찾아라 그러면 가우스 소거법이나 행렬로 찾을 수 있죠. 근데 만일 여기에 노이즈가 1, 마이너스 1, 2 이 정도 노이즈가 더해지면 답이 10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게 요런 행렬과 요 행렬에다가 7, 8을 취했는데 약간 노이즈가 있을 때를 주고선 이거에서 7과 8을 찾으라고 하면 이게 에러가 있는 데에서 러닝은 이제 행렬을 푸는 걸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하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100 이하일 때는 2지. 핫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조금 비슷한 문제로는 이번에는 팻한 게 있어요. 스몰 인터저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기분 이제 팻 한 거예요. B는 이제 A가 있는 거 대신 뚱뚱한 행정이 주어졌을 때 find S 스몰, 그러니까 스몰이 이제 아까 좀 카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한 S로 A가 이퀘이션은 N개뿐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M 이퀘이션 쓰고 N 베리어블스, 베리어블이 훨씬 많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해는 무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특별히 작은 솔루션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렵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암호에서 사용되는 문제예요. 특히 러닝 위드 에러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매트스 기반 암호입니다. 자, 우선 대칭키 암호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일단 셋업으로 P는 포지티브 인티저예요. 이렇게 쓸까요? 소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n도 정수고요. 그러면 p하고 n,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밀키는 s를 g마드 p의 n승에서 랜덤하게 하나 고릅니다. 이게 셋업이에요. 그 다음에 인크립트. 이제 m은 여기서 이제 g마드 어떤 t라고 할게요. t는
0보다 크고 P보다 작은 수라고 할게요. 정수. 그러면 인크립트M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A라는 원소하고 이제 B라는 원소인데 여기서 A는 이제 G마드 P의 n승에서 그러니까 벡터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B는 이제 A하고 벡터 S를 내적을 하고 T2 더하기 M을 하는데 여기서 T는 또 2는 카이라고 할 텐데요. 카이는 작은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하나는 뭐 예를 들면 -1, 0, 1의 n승을 하거나 이제 m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혹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제로의 로 앞에서 했었죠. 로라고. 그래서 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로는 아까 지금 2.6 정도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65%의 확률로 -2.6에서 2.6 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보면 이제 T 예를 들면 이그젠플 파라미터를 뭐냐면 P는 2의 16승. 이게 꼭 소수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T는 2의 8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개된 수예요. 그럼 A라는 벡터를 하나 골라서 그 벡터에다가 S를 내적을 한 다음에 내적이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A1 S1 더하기 A2 S2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A라는 게 A1부터 AN이라는 벡터고 B라는 게 X라는 게 S1부터 Sn의 벡터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크립트는 어떻게 될까요? 디크립트는 어떤 이제 A, B가 주어지면 B 마이너스 이제 B 마이너스 AS를 일단 구합니다. B는 또 그러면 A 내적 S를 하면 이거는 이제 T2 더하기 M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모듈러 T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모듈러 T를 취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모듈러 T를 우리가 지금 설명한 적이 없군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자 A 모듈러 T라는 것은 뭐라고 적냐면 좀 이쁘게 적을까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A를 T로 나눈 다음에 이게 넘지 않는 최대 정수 A를 T로 나눈 몫이 되는 거죠. 이게 디크리션. 자, 쉽죠? 자, 인크립션은 랜덤한 원소를 하나 골라서 그거랑 S랑 내적한 뒤에 뭐
에러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A 내적에 그 이제 그래피컬리 보면 B라는 값은 이게 이제 16비트가 있으면 이제 B라는 값을 한번 보죠. B라는 값은 이제 A 내적 B는 이거는 비트가 1부터 16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A 내적 S라는 값이. 근데 M이라는 것은 8비트예요. 그 T2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M은 8비트가 되는 거고 T2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마이너스 2.6부터 2.6까지 어떤 그 수들을 이제 그러니까 4비트 정도 될 텐데 95% 67%의 확률로 3시그마 4시그마 되면 사실 2가 이제 뭐 8비트까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요 위에다 쓴다는 겁니다. B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과 2를 붙여놓은 다음에 A.S로 눌러놓은 거예요. 이런 꼴이 됩니다. 네. 리마크.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이제 보아는 A A는 랜덤한 값을 골라서 보내는 거니까 A를 보내는 것 대신 어떤 시드라는 값을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요. 랜덤하게 시드를 고르고 when A가 이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 오브 시드라는 값을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넣어서 계산할 때 이건 이제 난수 생성기고요. 그다음 혹은 이제 실용적으로는 해시 함수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의 해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시드 값은 이제 보통 이럴 때 시드 값은 128비트를 쓰고 이제 A 값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128비트를 해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 번 한 거 쓰고 또 2번 한 것도 쓰고 3번 한 것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난수로부터 시드란 난수로부터 그 또 다른 의산함수 A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의산함수를 이제 시드 128비트로 일종의 압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를 시드로 돌릴 방법은 원래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A의 랜덤리스가 되게 작아야 되겠죠. 일종의 엔트로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를 원래 시드로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그 시드를 짐작하지 못하는 한 의산함수 A는 굉장히 긴 수라도 난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면 평문의 크기는 비밀키의 크기는 n 로그 p 공개키가 아니라 암호문 크기는 n 로그 p가 2개 있는 거죠. 혹은 n 로그 p 더하기 이제 람다라고 할게요. 이게 람다는 시큐리티 파라미터를 보통 시큐리티 파라미터라고 해서 128을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의 128승 공격량
가지는 암호를 시큐리티 파라미터 128에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암호화의 공격량은, 암호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호화는 난수 생성을 빼면 내적 하나, 이게 이거랑 이제 덧셈들이 뭐 곱셈 하나, 덧셈, 결국 보면 내적 하나가 대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없는 거죠. 요게 주로 일이에요. 포코아는 어떻게 돼요? 모듈러 T로 하는 거 빼면 이것도 내적 하나, T로 나누기 하나. 근데 이것도 곱셈이나 T로 나누기나 다 지마드 P에서 하는 거라면 내적은 지마드 P의 길이가 N 벡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주로. 그래서 포코아나 내적이나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사실 실제 구현을 하려면 어떤 게 어려우냐면, 실제 구현에서 어려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난수를 고르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에서 난수를 고르는 파트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카이 마이너스 1과 0, 1에서 카이는 마이너스 1, 0, 1에서 유니폼리 뽑는 걸 하나 고르거나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에서 뽑거나, 이제 그걸 그냥 다 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스몰 엘러먼트라는 얘기인데, 이 스몰 엘러먼트에서 뽑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마이너스 1, 0, 1에서 뽑는다 그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것도 안전성은 증명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처럼 타이트하게 안전성이 증명되는 게 아니어서 원류는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쓰는 걸 선호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저거 말고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n도 있죠. n은 예를 들면 512라는 거 씁니다. 그러면 비밀키의 크기가 보면 n 로그 p니까 16 곱하기 512에서 8000비트 정도 되겠죠. 암호문은 8000비트의 2배에서 16000비트든지 8000비트에다가 128비트를 더하거나, 그러니까 8000비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공개키함. 자, RSA보다 쉽죠. 공개키 암호는 다 비슷한데 대부분 동일. 대체로 동일한데 뭐만 비슷하냐면, 퍼블릭 키. 공개키가 뭐냐? 그러면 공개키는 인크립션 오브 0을 공개키로 잡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아이디어만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공개 인크립션 오브 0에다가 0과 m을 더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A하고 이제 B는 AS 더하기 T 이꼴이 인크립션 오브 0인데, 이게 더하기 M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크립션 오브 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아이디어. 그런데 만일 자 퍼블릭 키가
그 하나라고 해봐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 그래서 퍼블릭 키는 뭐라고 하냐면 이 0의 인크립션 하나를 하는 건데 AI, BI라고 하고, BI는 좀 이해하기 쉽게 쓸게요. 자, A0라는 벡터 하나를 고르고 B0는 아이고 잘못 썼네. B0는 A0랑 S랑 대적한 다음에 T에 E0라는 걸 고르고, 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고쳐야 되네. 어디까지 하면 A의 타우계, B의 타우는 A의 타우, S 내적 T의 타우, T의 E의 타우. 왜 타우계를 골라야 돼? 왜 얼마나 많이 골라야 되나요? 만약 하나만 고른다면 이 하나만 고른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아무문에서부터 그 한 개를 요거를 빼버리면 0과 m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크립트 제로가 하나라면 그거 하나를 골라서 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타우계에서 고른다고 하면 타우번 시도로 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타우를 2의 람다승만큼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크립트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크립트 오브 m을 하면 이 중에 몇 개를 더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디어는 0의 아무문은 더하면 이것도 0의 아무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0의 아무문을 자꾸 많이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에러가 노이즈 혹은 에러라고 생각되는 이 파트가 이게 증가하겠죠. 노이즈를 자꾸 더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메이션 AI를 고르는데 I는 어떤 인터벌에서 고르고 서메이션 그 다음에 자 이거 조금 남겨놓을게요. 왜 남겨놓으면 뭔가를 쓰려고 남겨놓는 거겠죠. 서메이션 BI를 하고 I는 I 이렇게 한 다음에 M을 더해봐요. 서메이션 AI와 서메이션 BI는 0의 인크립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게 여기서 이제 I라는 것은 이제 0, 1부터 타우까지의 부분 집합을 하나 골라서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0의 인크립션을 서메이션 한 것이 이건 이제 간단하진 않지만 요걸 보고 또 위에 어떻게 얻었는지를 리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여기다가는 노이즈를 더할 때 여기는 항상 T배를 해서 더해야 메시지랑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더해줍니다. 그럼 디크립트를 해볼게요. A하고 B라는 게 얻어졌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편하게 식으로 쓰지 말고 이제 그냥 과정을 볼게요. 일단 B-AS를 하면 서메이션 BI 플러스 TE 체크에 더하기 M 빼기 AS라는 걸 제가 다 내적을 그냥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도트라는 S는 벡터 두 개를 내적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마음에 걸리네요. 그냥 잘 쓸게요. 그래서 B 빼기 A랑 내적을 해야 되는데 서메이션 AI에 S랑 내적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AI랑 S랑 내적을 한 거에서 빼면 어떤 놈이 나오죠? BI는 AI랑 S랑 내적한 다음에 T2 꼴이니까 AI랑 S를 내적하면 서메이션 T2I가 될 거고요. 다 I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T2 해시 체크가 있고 M이 있고 여기도 잘못 썼네. 여기도 이렇게 쓸 거면 T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T2SS 다시 얘기하면 T로 묶어서 서메이션 I의 2I 플러스 2 체크 2 이렇게 되고 M을 더하는 거. 자, 이게 T의 배수를 모듈러 T를 하면 이 수 전체를 모듈러 T로 나머지를 구하면 M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좀 아까 잘못한 게 있었네요. 잘못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이게 아니라 A를 T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틀린 거고요. A 모드 T는 A를 T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못 썼죠?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값이 작은 경우에만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커져서 만일 이걸 이제 E 스타라고 할까요? 만일 T E 스타 플러스 M이 Q보다 크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AS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B-AS를 한 다음에 모듈러 Q를 하고 모듈러 Q 위에서 이걸 일단 먼저 연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T로 T로 난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만일 모듈러 Q가 없으면 이게 지금 A 내적 S 이런 것들은 다 A랑 S가 0과 Q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정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G마드 Q에서 Q 위에서 이거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듈러 Q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듈러 Q를 다 이거 모듈러 Q로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모듈러 T를 하면 이게 이제 속에 게 T 곱하기 2 스타 플러스 M 꼴이 돼서 이 모듈러 Q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사실은 숨어 있는 게 모듈러 Q로 된다는 거예요. M이 되는 겁니다. M이 작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T2 스타 플러스 M이 아니라 거기서 Q가 좀 빠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럼 m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근데 자, 이게 이 체크하고 S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S는 일반적으로 거의 Q 사이 Q 정도 되는 값이에요. 2는 작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Q보다 커요. 실제로 이 값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E1 체크 S1 but 근데 SI들이 다 Q 정도의 값이니까 이거는 뭐 Q보다 거의, 그러니까 로하고 Q, N, 로, Q 뭐 이 정도 값이에요. N배에 2에는 로 정도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S에는 Q 정도의 값이니까 이거는 무지 크다, Q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야 됩니다. 픽스가 있어요. S를 카이에서 택한다. 이게 한 가지. 혹은 이제 S는 카이가 뭐예요? 아까 일반적으로 카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쓸게요.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제로하고 or 바이너리 S를 0과 1의 n승, 혹은 뭐 이제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에서 골라도 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S를 전체 공간에서 잡지 않고 작은 수에서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래도 되는 게 S의 개수가 이거에 이럴 경우에 S의 개수가 이것도 2의 n승 가지수가 되는데 n은 아까 512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원하는 2의 128승가지보다는 훨씬 커요. 이거는 3의 n승가지.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증명도 이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en 2의 체크 S의 값은 대략 아까 대략이 아니라 사실 작거나 같다, 거의 작거나 같다, n 로 q, 사실 정확히 로가 아니라 99%로 하려고 그러면 3로 q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3 이 정도. 물결표를 본 건 100%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됩니다. with. 그런데 요게 근데 이제 S가 Q가 아니라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Q가 되도록 잡을 수가 있다. if Q가 로가 Q보다 매우 작음. 이런 조건들. 그래서 이거 파라미터를 잡는 거는 좀 복잡한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원리는 쉽지만, 원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지만 파라미터를 잡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개키 한번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작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 파트가 작아지려면 요것들은 타우배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노이즈가 타우배로 증가해요. 그럼 로그 타우 비트가 증가하고 이것도 그냥 적은 건데, 문제는 요 부분이 S가 Q 정도 사이즈라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S를 작은 걸 잡아서 전체적으로 작게 만든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거를 쓰지 않고 또 더 복잡한 걸 쓰네요. 그래서 D번은 스트럭처드 레티스입니다. 실제로 표준에 쓰이는 거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다른 걸 씁니다.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to encrypt more messages can we reuse 랜덤. 자, 랜덤한 A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그거를 랜덤한 A 벡터를 한 번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 내적에서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A를 쓰는 게 아니라 A랑 쓰고 A를 일반 한 칸 시프트한 거, A를 두 칸 시프트한 거. 이거를 서큘러 시프트라고 해요. 뭐냐면 벡터가 A라는 게 예를 들어서 A1부터 AN이라고 할 때 이걸 1만큼 이렇게 하면 A 아이고 이거를 이게 AN이 이쪽으로 오고 A1부터 이렇게 밀려서 AN-1까지 가는 걸 시프트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벡터거든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걸 또 쓰면 어떠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크립트 오브 메시지가 하나가 아니라 n개가 있을 때 이거를 A는 하나만 쓰고 처음은 A 내적 S에다가 T 이완 더하기 M만을 쓰고 계속해다가 맨 마지막에는 A를 이제 시프트한 거예요. 처음에는 0칸이고 여기는 이제 n-1칸까지 시프트한 거에다가 S를 내적하고 T, E, N 더하기 M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시죠. A를 시프트를 한 거예요. 얘는 A를 한 칸, 0칸을 시프트한 거고 두 번째는 한 칸 시프트하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를 이제 A 제로라고 하고 이걸 AN-1이라고 해보죠. 요 벡터로서 그러니까 이게 좀 스크립트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때 자 A가 A1부터 AN이라는 게 있고 요거에다가 이제 S라는 벡터를 곱하면 한 거에다가 2라는 벡터를 더하면 B라는 벡터가 됩니다. 이런 꼴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러닝 위드 에러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I가 들이 A를 아이칸 만든 걸로 만들었을 때 러닝 위드에 푸는 거라서 이제 이 문제는 if then running with error is 이런 프로블럼이 되고 if AI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비트로의 I에 대해서 이 could be easier 쉬워질 수 있죠. but 근데 not significantly no significant 배더 알고리즘이 더 정말 어려운 알고리즘 알려진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드 레티스를 쓰는 경우에도 사실 안전성은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A를 하나만 써서. 그래서 이제 나온 알고리즘이 근데 조금 더 이제 쓸모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IQ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IQ는 뭐냐면
G마드 Q의 X, 이거는 개수를 G마드 Q에서 가지는 다항식들의 집합이에요. 이것을 X의 N승 더하기 1로 잘랐다. 이건 집합으로 치면 뭐냐면, 그러니까 XN승 플러스 1로 쿠오션트했다, 잘랐다는 것은 여기 있는 원소들을 XN승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수가 아니라 그건 어떤 기호인데, 어떤 기호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원소들은 F0, F1X에서 Fn-1에 Xn-1까지 쓰이는 n-1차 다항식인데, Fi는 G마드 Q의 원소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Q는 다항식들, 그러니까 이거죠. 개수를 GQ에서 가지는 n-1차 미만 이하죠. 다항식들의 집합이에요. 다만 이 집합에서는 연산 후 xn승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고, 다항식은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고, 개수는 또 개수들도 좀 커질 수 있는데 Q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한다는 게 요거 이제 연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즉 연산은 집합으로는 이렇게 되고, 연산은 다항식은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1이라 더하기 1해서 다항식이 되면 xn승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고, 그 n-1차 다항식이 되고, 개수는 Q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인크리트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mx라는 다항식의 인크리트는, mx라는 것은 n-1차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ax라는 거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bx라는 다항식을 쓸 건데, 이거는 ax라는 다항식 곱하기 sx라는 다항식을 고르요. 두 개를 곱하면 n-1의 2배 차수가 되니까 차수가 올라갈 텐데, 이게 이 RQ에서 계산을 하면 이거를 xn승 더하기 1로 나누어서 다시 나머지를 생각하니까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2x라는 다항식을 잡아서 t배를 하고, t는 이제 숫자예요. 아까 mx, 이게 끝입니다. 아까보다 더 쉬워요. 요거 이제 다시 보면 요게 비밀키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2의 8승 뭐 이런 수고, 얘는 이제 개수를 작은 수를 가지는 다항식이에요. 요거는 RQ의 제곱에 원수입니다. 퍼블릭 키는 이 경우에 더 쉬워요. 이건 이제 인크립트 하는 방식이고 대칭키로 하는 거고요. 퍼블릭 키는 이 경우에는 AX하고 BX를 AX 곱하기 SX 더하기 TEX 0의 인크립션 하나만 골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이고, 퍼블릭 키 인크립션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MX가 있으면 이거 PK에다가 이거는 이제 여기다 상수배를 해야 되는데, 얘는 RX를 더합니다. PK, 그 다음에 노이즈는 아까 T배, 이제 조그만 T배 이 체크 X라는 거하고 이 at X라는 걸 뭐 이렇게 더하고 0과 MX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R과 A는 다 다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RA의 왼쪽은 플러스 T의 2 해시 되는 거고, 이건 RB의 T 2 체크의 M이 되는 거고, 디크립트. 요
뭐 이거를 퍼블릭 키를 굳이 놓는다면 제로라고 할게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AB라는 어떤 사이퍼 텍스트가 하나 오면 이걸 이제 AB라고 놓을게요. 정의한다 그러면 땡땡 쓰는데, 그러면 이제 AB를 디크립트 한다 그러면 디크립트 하는 걸 한번 보여주죠. 네. R B0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S로. 그러면 이제 R 배에 B0 마이너스 A0 S. 다항식 두 개를 곱하는데 모듈러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항식 환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냥 잘 돌아가요. T에 2 체크 빼기 2 해서 S. 이건 작게 되는 거고 플러스 M. 이게 스몰인 거고요. 이건 어떻게 돼요? A0 마이너스 B0를 하면 T에 E0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T배에 R E0 플러스 E 체크 마이너스 E 후에는 스몰 개수를 가져요. 그래서 모듈로 T 이제 Q보다 매우 작은 T랑 곱해져도, 그래서 이제 모듈러 Q를 하면 M이라는 다항식이 됩니다. 이게 링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자, 한번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링 LW. 그럼 이제 셋업은 자, P랑 N을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RP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는 건 G마드 P의 X에 X N승 더하기 1. 자, 이거를 이해할 때는 그냥 다항식으로 이해하는 게, 다항식을 그냥 원소 하나, 정수 하나라고처럼 이해해도 돼요. RQ인데 왜 P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는 보통 Q, 이게 어째 좀 이상하다. Q를 좀 많이 써요. 시크릿 키는 S는 보통 카이에서 고른다고 했고, 카이는 가장 대표적인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 제로에로, 퍼블릭 키는 A의 제로, B 제로인데 하나예요. 이 경우는 이건 이제 RQ의 원소 하나 제곱인데, A 제로는 랜덤하게 RQ에서 하나 고르고, B 제로는 A 제로랑 S를 곱한 다음에 T의 E 제로인데 E 제로는 카이에서 고른다. 골라야 되고, 인크립트 오브 M은 RQ에 있는 원소예요. RQ가 아니라 RT예요. RT라는 건 뭐냐면 개수가 G마드 T에서 주어지는 거고, 자,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R배에 A 제로를 하고 E 체크를 하고 T2 체크죠. T배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R배 B0 하고 T에 이거 E 쓰라고 N을 한다. 디크립트 오브 A, B가 주어지면 이거는 사실 B-AS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모듈러 Q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모듈러 Q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모듈러 T를 하면 이게 M이 된다. 이게 이제 암호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퍼블릭 키의 크기가 아까 n 타우베 n 로그 q가 n 로그 q 더하기 람다의 타우베였던 것이 이거는 한 개로 그냥 준 거예요. n 로그 q 더하기 람다로. 이게 차이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